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G20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 G20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20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G20의 이제 주요 이벤트였잖아요.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가장 확률이 높았던 시나리오 3번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 3번, 실무 협상을 더 진행하자는 합의, 이 부분은 이미 기존의 외신을 통해서도 이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이미 예상을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나리오 3번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해결된 건 없어요. 어쨌든 실무 협상을 이제 더 진행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말에 G20 이후에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3개월 동안 실무 협상을 더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으로 또 다시 회귀가 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냥 면했다는 것이지 기존의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존의 2,500억 달러치의 25%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승리를 이제 장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그래도 양보할 건 양보를 하되 자국의 핵심 이익이 담긴 그 내용들은 지키겠다. 이미 어제 G20 이후에, 토요일날 G20 이후에 이런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시진핑이 별도로 발표를 했었죠. 자국의 핵심 이익은 수호하겠다. 그래서 전면적인 양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무 협상이 또 다시 진행이 되겠죠. 역시나 그 북미 문제와 같이 톱다운 형식으로 다시 실무 협상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실무 협상이 이제 난항에 다시 한번 빠질 경우, 그러면 이제 정말로 금리나 사이클이랑 이제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번에도 반드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 협상은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미중 실무 협상의 3대 쟁점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중국에서 제시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제시하는 마지노선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쟁점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고유관세 전면 철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미국 상품 구매 확대. 그러니까 미국의 상품을 더 많이 사주겠다. 대신 중국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상품 구매를 확대하겠다가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의 존엄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합의. 이번 G20에서도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중국 기업도 좀 공평하게 봐달라. 바로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중국 쪽 실무협상단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어느 정도 성의 있는 수준의 양보, 이것을 하면서 이제 봉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단 굴욕적 양보는 불가하다. 이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는 중국 실무협상단의 마지노선입니다. 실무협상단.
이미 5월달 초에 노딜로 끝났을 때 중국적 실무협상단에서 내놓은 3대 쟁점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G20 이후에 시진핑의 별도 발표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일단 5월 1일 당시 노딜이 됐을 때 그때에서 전혀 물러남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노딜로 끝났지만 실무협상은 그래도 한번 더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G20의 결과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 시장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금리 시장이죠, 금리. 과연 금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 이제 7월 달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G20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0.25% 금리 인하 확률이 이것이 71% 정도였어요. 71% 정도. 그런데 지금 80.7%로 늘어났죠. 0.25% 금리 인하 확률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고 기존 흐름 그대로 이어가되 실무 협상만 더 진행해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으로 끝났다면 당연히 0.5% 인하로 퍼센트가 급격하게 올라갔겠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시나리오 그대로 그러면 0.25% 인하할 확률이 더 높아졌겠구나라고 이제 금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변한 거 없어요. 9월 달에 추가로 0.25%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계속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뭐 좋아진 게 없죠. 한마디로 그냥 기존 상태가 계속 유지됐고 실무 협상만 더 진행해보자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지금 실무 협상에서도 잘 끝날 거다라고 있는 그런 관측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정말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미국 쪽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 쪽 입장에서도 어쨌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실무 협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7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이 점점점 닥쳐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6월 말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6월 달에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 역시도 0.25% 금리 인하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이제 7월 달이니까 7월 달의 가장 주요 쟁점은 실무 협상과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 발표. 6월 달 거. 6월 달 거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눈치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은 당분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 이 실무 협상의 그 중간중간 나오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뭐 때로는 뭐 트럼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립서비스를 해줄 겁니다. 아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실무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볼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7월 말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서는지 여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시장도 단기 추세를 갭으로 하락을 해서 이탈을 시켰지만 종가상으로는 다시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에서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을 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문제, 미중 간의 관세 문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겠죠. 지금의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뭐 좋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눈치 장세, 본격적인 눈치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7월 달에 이제 주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7월 말 7월 말에 주요 이벤트가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 이제 결정되겠죠. 그리고 6월 달에 경제 지표가 7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6월에 해당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무 협상, 미중 간의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세 가지, 총 세 가지의 주요 쟁점이 7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